이런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칫솔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아스피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혈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그 혈전약 중에는 아스피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고요. 뭐 일반인들도 어떤 예방 목적으로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아스피린을 혈액순환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스피린은 혈액순환제라기보다 혈전, 우리가 뭐 피떡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 안에 생기면 혈관을 막고 또 이런 이제 막힌 혈관으로 인해서 다양한 중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해서 막 혈액 순환이 막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혈전이 안 생기게 해주는 약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처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딱쟁이가 생기죠. 피가 굳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 등의 혈전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 지혈 효과가 피를 이제 멎게 하는, 굳게 하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조심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이제 복약 안내를 할 때 많이들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 그 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약 안내를 하면서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어르신은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치과를 가시거나 뭐 내시경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떤 수술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치과에서 예를 들면 이를 뽑으면 당연히 출혈이 좀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 동안에 이를 뽑게 돼서 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스피린을 며칠 중단해야 되는 거죠. 뭐 내시경 받으실 때라든지 수술하실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물어보죠. 어르신 이제 뭐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를 뽑아야 되는데 뭐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는 거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나 안 먹는다. 나는 그런 약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서 잘 전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이 혈전약의 어떤 대표적인 약이긴 합니다만 혈전약에 아스피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혈전약들이 있고 또 혈전약이 아니더라도 지혈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약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아스피린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드시는 약 중에 혈전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 혈전약인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치과를 가시거나 뭐 내시경을 받거나 검진 같은 걸 받으실 때 그 약을 며칠 중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항상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스피린 같은 혈전약을 드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상처가 나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처가 안 나게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러니까 뭐 상처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손을 많이 이제 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멍이 막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약 안내를 하다가 이 약을 드시면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든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멍이 자꾸 드는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겉에 상처에 지혈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도 이런 어떤 출혈이 있을 때 그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멍이 자꾸 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멍이 드는 횟수가 너무 잦거나 너무 심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실 때 이런 점을 말씀하셔야 함량을 좀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좀 바꿔주시거든요. 이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복약 안내를 하면서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이런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칫솔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칫솔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빡빡 닦는 그런 습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칫솔 모두 좀 크고 좀 빡빡한 거 그래야 좀 시원하고 그쵸? 이 좀 딱
화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칫솔을 너무 강한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양치하고 나서 자꾸 이제 피 맛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출혈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칫솔로 인해서 잇몸에 상처가 나면 자꾸 이제 피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양치하고 나면은 자꾸 피맛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등의 혈전약을 드실 때에는 제일 부드러운 칫솔을 고르셔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그 잇몸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혈 같은 걸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이 칫솔을 좀 제일 부드러운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고, 치약만 바꿀 것이 아니라 칫솔도 함께 바꾸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스피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약이죠, 혈전약. 아스피린이 혈전약의 가장 대표적인 약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스피린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먹는 약 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내가 아스피린 등의 혈전약을 먹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주니까 그냥 먹는 거지,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아스피린 등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뭐 칫솔을 좀 바꾼다든지, 좀 상처가 안 나게 좀 조심한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지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